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사실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면서도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안정적이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주식의 변동성을 즐기는 분들의 선호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도비의 동향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SaaS라는 소프트웨어 공급 모델에 대한 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소비하는 기업들의 분위기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준점을 알아보기 위해 관심을 가져볼 법하죠. 또한 개인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것이 어도비이기에 정말 지금의 인공지능 분위기가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마침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좋은 실적을 기록해 주가가 실적 발표 후 크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었는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어도비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제품은 단연코 어도비라는 PDF 지원 솔루션과 포토샵입니다. 워낙 대중적이기에 굳이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서비스에 대해서 기획을 한 것이 존 위녹이죠. 그는 원래 유타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박사학위를 컴퓨터공학으로 취득하게 되면서 컴퓨터 솔루션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당시에는 모든 문서를 출력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문화는 많이 남아있지만 PDF가 있기에 그 컴퓨터에서 편집 및 서명까지 하는 시대가 왔죠. 당시에 존 위녹은 기존 하드카피 중심의 문서 작업에 대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근무 중이던 연구소를 뛰쳐나와 당시의 직장 동료와 사업을 시작하죠. 예상한 대로 사업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PDF가 갖는 편리함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겠죠. 그리고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가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기에 컴퓨터 시장에 뛰어든 많은 인재들이 여러 솔루션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어도비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죠. 그는 어도비가 가지는 혁신성에 주목하고 인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무산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얼마나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또 유사하게 포토샵도 어도비의 식구가 됩니다. 그 시작은 토마스 놀이라는 개발자와 특수효과 감독 존 놀이였는데요. 이 둘은 형제였고 아이디어에 대해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가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포착한 것이 어도비였죠. 당장 프로그램을 사들였고 지금 포토샵의 시초가 됩니다. 그 둘이 시작한 포토샵은 디지털의 암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든 일들이 현재의 어도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도비는 235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나로 300조 이상의 기업인 것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총이 약 530조 원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장한 기업의 매출 세그먼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가 디지털 미디어, 다른 하나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어도비와 같은 다큐먼트와 포토샵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제품으로 나뉩니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다큐먼트가 약 20%, 크리에이티브가 80%로 사실상 포토샵이 더 큰 비중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는 마케팅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제품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퍼블리싱과 광고 쪽이 있지만 신경 쓸 정도의 매출 비중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략한 재무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이 먼저겠죠. 매출은 2023년 연간 194억 달러를 기록, 2022년 대비 10% 성장했습니다. 또 동사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에 근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로스 마진이 높은 편입니다. 약 88%를 기록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35%로 높습니다. 물론 요새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높은 일부 제조업들이 특별하게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동사는 평균 이익률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제품 자체가 구독 베이스이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 94%의 매출이 구독에서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기반이니 감가상각비가 매우 낮습니다. 참고로 매출처는 대다수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이 약 60%, 유럽이 25%입니다. 나머지가 아시아입니다. 이제 캐시플로우와 밸런스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자산이 약 300억 불 정도인데 70억 달러가 현금성 자산이고 110억 달러가 유동성 에셋입니다. 반면 부채는 유동부채가 약 80억 달러이고 이 중 상당수는 선불로 매출에 잡힌 부채입니다. 또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활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주주 환원 활동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재무 성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실적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약 53.1억 불을 기록해 예상치인 52.9억 불을 상회했죠. 순이익도 유사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했죠. 여기에 대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올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약 14%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관심있게 본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입니다. 위에 있는 가이던스가 지난해 말에 제시한 가이던스이고 아래 테이블이 이번 2분기에 있던 가이던스 내용입니다.
숫자는 올해 매출에 대해서 214억 불에서 215억 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사실 상단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단을 지난해 213억 불에서 이번에 214억 불로 올려서 타겟 달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음을 밝혔죠.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이익에 대해서는 갭과 농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갭은 순이익이 더 상승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지만 반면에 갭은 텍스 레이트를 기존 18%에서 20.5%로 상향시켜서 오히려 소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농갭의 이익 개선을 감안, 영업기준 과도한 마케팅 혹은 지출로 매출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건강한 방향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도비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잘 드러났죠. 모든 제품 라인업에 AI를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제품 예시가 파이어플라이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라이머 등 제품군으로 뻗어나가고 있죠. 또 이번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3월에 처음 제품을 선보인 이후 현재까지 약 90억 개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말만으로는 어떤 서비스인지 체감하기 어려운데요. 관련한 영상 이미지가 있어 같이 제시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작업을 하면서 원하는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채워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곳을 공간으로 지정하고 문장으로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공간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이용자의 경험을 증대시키고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말하죠. 또한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AI 어시스턴트 기능인데요.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비서 기능입니다. 마케팅 툴을 사용할 때 인공지능 비서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기능들이 실제로 소비자의 경험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유사한 서비스들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감축을 시킬 포인트일지라도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갖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앞선 크리에이티브 제품에 대한 접목인 듯합니다. 실적 발표 코멘트에 따르면 제너레이티브 필과 익스펜드의 기능은 최근 포토샵 고객들이 사용하는 3대 기능 중 2가지였다고 합니다. 디자이너의 비용은 회사의 재무 여건과 접목되기에 경기 동향과 밀접하겠지만 일단 현재 내부 평가는 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채택이 된다는 것은 한 고객당 높은 단가를 확보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QE 타겟과 함께 피해 상승을 가져올 포인트가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공지능이 숫자로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사 매출이 긍정적이라면 흐름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관련해 몇 가지 지수 같이 공유합니다. 어도비는 RPO라는 지수를 제시하는데요. 마치 다른 회사의 수주 금액과 유사합니다. 해당 숫자는 지난해 2분기 152억 불이었고 2024년 2분기는 178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분기는 175억 불이었습니다. 또 전세계 직원당 매출은 작년 2분기 16만 달러였고 이번 2분기는 17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사는 2분기에 25억 달러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2024년 3월에 승인된 금액이 약 250억 달러이니 아직 227억 달러가 남아있습니다. 기한이 2028년 3월까지이니 매분기 최소 약 15억 불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플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으니 주주 환원 정책의 이행은 물론이고 업사이드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끝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어도비의 2024년 PER 전망치는 약 44배입니다. 또 2025년 기준으로는 33배입니다. 사스 기업의 기준치를 가늠하는 데 활용하길 바랍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어도비가 부여받았던 PER은 20배 중후반이었습니다. 실적 발표의 말미에 골드만삭스의 카시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때로는 마법처럼 보이고 때로는 끝이 없고 때로는 매우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매분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도비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 샨타누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하는 것과 관련해 제품을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더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산업에 위문을 갖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시장을 빠르게 키워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화 내용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를 대표하지 않기에 이것이 돈을 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접목하는 기업들이 꾸준한 실적을 내고 제품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고객들을 바인딩 시켜둔다면 그것만으로도 1차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이타카 교포 박준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